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선박은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 토요일 오전 삼척 앞바다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북한 어선입니다. 폭이 불과 2.5m밖에 되지 않고 2톤급 나무로 된 이 배에는 어민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삼척 앞바다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는 이들이 삼척 앞바다까지 오는 동안 우리 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표류하는 북한 어선을 최초 신고한 사람도 경비를 서던 군이 아니라 우리 어선이었다고요. 민간인의 신고로 처음에 발견됐다고요. 지금 NLL에서 지금 남측으로 130km까지 올 동안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나 또 우리 육군도 전혀 사실은 이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어부에서는 신고가 돼서 이제 포착이 됐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어떤 그 영해가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렇게 130km 올 동안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군에서는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쳤고 또 분간할 수 없었다. 작은 목선에서 분간할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무리 작더라도 이 사실은 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4명이나 타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안보망에 뭔가 구멍이 뚫린 게 아닌가 네. 그런 의문이 듭니다. 표류한 북한 선박의 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2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감지하기가 어려웠다라는 내용의 해명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소형 선박은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 확고한 경계 및 감시 태세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 해명을 가지고도 지금 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소형 선박을 탐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 성능이라든가, 네. 우리 지상군이 가지고 있는 열상 추적 장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의 사거리를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거리 밖에서 벌어지겠으니까 육군은 책임이 없다는 거고, 네. 육안으로도 볼 수도 없는 거고, 네. 육군은 책임이 없다 치고, 육군은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군에서 이제 레이더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이 목소리인데 속도가 있으면은 파악이 좀 쉽습니다. 차라리. 네. 근데 속도가 없이 현재 엔진이 고장 나가지고 표류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파도인지 아니면 바다에 있는 부유물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관측병이 레이더병이 확실치 않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가 하는 게 바로 저런 이유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어선이니까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무장 인력이 속도를 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작은 목선을 타고 오면은 그러면은 모르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말하면? 충분히 공작원이나 침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북한이 지금 육지에서 준비하고 있는 AN2기 같은 것도 네.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목재나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건 우리 레이더가 잡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 배가 제가 볼 때는 목선이다. 지금 400여 척의 목선이 북한이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네.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다 개인 소유라고 합니다. 아하. 그만큼 북한이 뭔가 그 오획량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 오로도 이제 허용하고 개인 배 소유도 허용했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새벽 6시 반경에 우리 측에 도착한 거 보면은 이번에 온 4명은 뭔가 그 탈북 귀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도 아직 과거에는 7시간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그랬는데 이번엔 돌려보내는 보도가 아직 안 나오는 것을 보면은 네.
탈북일 수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탈북할 수 있는 또 기회도 많이 또 이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것은 그래서 아마 지금 발표가 이 사람들이 뭐 돌아가겠다든지 머물겠다든지 하는 걸 늦어지는 상황을 볼 땐 제 개인적으로는 탈북을 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하긴 지난 11일에도 북한 어선이 납포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표류를 했었죠. 네, 표류를 했었는데 그때는 북측에서 한 라인까지 가동을 해갖고 이 빨리 구조해달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치가 없는 걸 보면 네.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때는 아마도 어선이 현재 기관은 고장났지만 네. 아마도 이 무전기는 정상 작동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북한 그 해경에다가 해군에다가 연락을 아하. 해서 우리가 전 표류하고 있는데 남조선 측에다 구조 요청을 좀 해달라라고 아하. 했고 우리 군에 가서 구조를 하게 됐고 바로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했기 때문에 전부 바로 이제 6시간 만에 돌려보낸 것이고 네. 요번에는 말이죠. 요번에는 아마도 기관 고장이 먼저 났었고 그리고 표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이 우리 어선이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어선이 네. 해경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해경이 다시 해군에 연락을 해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그 표류한 어선을 이제 해군에서 이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합수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일부는 한국에 잔류하고 싶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처음에 탈북할 목적은 아니었지만 오고 보니까 놀라앉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 때문에 조사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야당에서는요, 지난해 합의한 군사 합의서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동해바다 경계가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비무장지대 GP를 찾아가서 9.19 군사합의로 안보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이 사진은요, 지난 11일 속초 인근에서 표류하고 있던 북한 선박을 구조해서 인계하는 그 순간의 사진입니다. 당시 우리 군은 구조 상황을 신속하게 모두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해도 이번의 상황은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오면 통신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해경에 가서 직접 구출해서 사실 이제 9.19 합의 이후에는 서로 남북 간에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신속하게 연락을 해서 이제 인계를 해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가 인계를 한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한 라인을 통해서 연락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이것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남북 간에 최근에 어떤 조금 경색된 것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왔던 어부들이 이제 여기 눌러 앉겠다, 탈북하겠다 이런 의사를 비췄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좀 전에 보셨던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를 할 때 안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구멍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군 공보참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은 거 아니에요. 결국은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떡하든 간에 우리 레이더가 발견을 못했고 한다라면 그러면 이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될 텐데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불가피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북한이 만약에 대대적인 이런 목숨들 가지고 내려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 비춰보면 우리 군의 설명 자체가 상당히 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번 표류 사건에서는 국방부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탑10은 이 점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관계기관에서 그 조사 또 관계기관 간의 협의 이런 절차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 드릴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민들의 상황이 지난 11일 표류했던 북한 어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언론에서는 계속 추측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어선들의 이 목숨을 건 항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최근 북한 어선들은요, 이곳을 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가 잘 잡혀서 황금어장이라고 불리는 동해의 대화퇴어장입니다. 그런데 이 물대포를 맞는 장면, 북한 어선들이 일본 선박으로부터 물대포를 받으면서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해경은 퇴각하라고 거듭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배고하라. 속도 올려라. 속도 올려라. 서쪽으로 배고하라. 자, 이 내용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요. 지난 5월부터 300여 척에 달하는 북한 어선들이 이 어장으로 와서 불법 조업을 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물대포를 쏘고 나가라고 했지만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 조업을 계속해왔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됐잖아요. 지금 북한의 어선들이 보면 좀 전에 이제 화면으로 보셨지만 이게 목선들인데 정말 좀 이 수준 자체가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보면 북한 어선들이 제대로 지금 엔진이 가동되는 것도 많이 없고 소위 말해서 통통배라고 그렇죠. 하죠. 아니 한 400척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또 부품이 없어서 실제 고치지도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대북 제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네. 김정은까지 직접 나서서 굉장히 어획량을 높이기를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징어 잡이 어선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거에 정말 목숨을 건 지금 이제 조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저렇게 이제 일본 영해 쪽에 오니까 일본에서 해상 경호청에서 계속 이제 물대포를 쏘고 쫓아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어선의 행동은 끊이지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렇게 물대포를 쏘고 나가라고 해도 목숨 걸고 저렇게 조업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사생결단입니다. 뭐 물대포 하느라 막 총알이 날아와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식량난을 풀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목선, 뭐 동력선이 아닌 것까지도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든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북한 지역 내에는 어획량이 적기 때문에 이게 일본 어로 구역이나 이런 데까지 자꾸 침범을 하다 보니까 아하. 그런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될 거고 그래서 이런 이자 연료 문제, 동력선의 기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포류하거나 또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어선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정도 규모의 어선, 2톤밖에 안 되는 어선이 이 대화퇴 어장까지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 정도 규모로는. 예, 갈 수도 없고 근데 또 무리해서 갈 때- 가는 거군요. 예, 연료를 조금밖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5m라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뭐 드럼통을 싣겠습니까? 뭐 휘발유 중유 몇 통 싣고 가다가 결국 기름이 떨어지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누가 빌려주지도 않고 아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숨 건 뭐 옛날에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나가는 걸 뭐 목숨 건 일이라고 했죠. 지금 북한 어로공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올해 초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잇따라 일본 인근에 소위 말하는 북한 목선 유령선들이 그렇게 떠내려온다. 그 안에는 이제 이 견디다 못해 숨진 시신들이 가득한 배들이 계속 떠내려오는데 바로 저런 조업을 하다가 표류한 배들이군요. 그렇죠. 그 수루광을 비롯해서 네. 이제 지적하신 그 뭐 이제 기름이 떨어지고 뭐 식량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망한 시체가 돼서 심지어 어떤 건 거의 해골이 되다시피 해서 일본 항에 도착한다. 이런 비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